김성태 회장이 총 800만 달러, 1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중국으로 밀반출했는데 어떻게 밀반출했는지도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보시죠. 이재명 방북비 300만 달러 대납했을 때 쌍방울 임직원 40명을 동원해서 쪼개기 밀반출을 했다.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전 회장이 임직원들에게 개인당 3만 달러에서 9만 달러 정도, 약 4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의 돈을 화장품 케이스나 책 사이에 끼워서 밀반출할 것을 지시했고, 이렇게 간 돈은 쌍방울의 부회장을 통해서 북한 사람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김 전 회장은 수사 초기 개인적인 돈으로 북한에 돈을 보냈다, 대북 송금했다라고 했지만 쌍방울과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결국에는 쌍방울의 돈이, 회사의 돈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것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지금 밝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석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예, 돈이 간 거는 거의 뭐 사실로 봐야 되겠죠. 네네.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임직원을 동원해서 저렇게 쪼개가지고 현금을 보낸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렇게까지 한 이유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 거고, 지금 이재명 대표와 이 쌍방울의 관계를 자꾸 네. 이렇게 단절을 시키시는데 복잡하잖아요, 지금 이 얘기가.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 주변에 연기나는 굴뚝이 너무 많아요. 근데 네. 그 연기가 거의 똑같아요.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권력을 활용을 해서 누구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준다는 약속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본인의 정치적인 이득을 얻는다. 대장동도 그렇고 네. 이 건도 그렇고 성남 FC 건도 그렇습니다. 구조가 똑같죠. 그런데 이제 계속 진술밖에 증거가 없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돈이 끼는 거예요. 돈이 끼어서 돈을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북에다가 돈을 보냈던 사람이 네. 이게 성사가 안 됐을 경우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털어놓는 거거든요. 그 진술까지도 우리가 일방적인 진술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대북 송금 의혹은 물론이고 김성태 전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대표의 목소리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는 전혀 모르십니까? 연락한 적도 없고요. 친구들도요? 아니, 모릅니다. 지금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도대체 저는 김성태라는 분 얼굴도 본 일이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왜 제 변호사비를 내며 받은 사람은 대체 누구냐 그럼? 그 사람 잡아가든지. 정말 황당무계해요. 대부분은 300만 달러. 별로 아는데. 그래. 아마 검찰에 이제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은데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팔릴 겁니다. 검찰은 또 지금 신문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부정한 청탁을 위한 뇌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 측에서는 대북 사업을 통해서 쌍방울이 대기업 수준의 큰 기업은 아니지만 그 정도 수준까지 기업 자체를 끌어올릴 수 있지 않았을까, 도약을 노려봤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평화 코드를 내세워서 대선 주자로 각인시키면서 정치적으로 굉장한 실익이 있을 수 있었겠다. 그래서 제3자 뇌물죄,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걸 입증해내는 게 검찰의 관건이기도 할 텐데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김진일 변호사님? 네네. 그 성남 FC 사건에 이어서 또 이제 등장하는 제3자 뇌물죄가 나왔는데요. 그 여기서 제일 핵심적인 것이 과연 이제 부정한 청탁이 있었냐. 네네. 이 부분이 이제 판례에서도 최종적인 핵심이 될 겁니다. 근데 이 내용 보면, 그리고 우리 기존 판례들은 이 부정한 청탁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광범위하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 삼성하고 제3자 뇌물죄 사건에서도 네. 그 당시에 이제 삼성의 어떤 승계 작업을 도왔다. 이 네. 부분이 이제 어떤 부정한 청탁의 어떤 내용이 됐거든요. 근데 승계 작업이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모호하잖아요. 과연 승계 작업을 뭐 어떻게 진행할 건지, 뭐 삼성 내에서의 어떤 조직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대통령이 어떻게 알고 뭐 지시를 하거나 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법원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3자 뇌물죄를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사안도 뭐 부정한 청탁이 가장 핵심적인 고리가 되겠지만 네. 뭐 김성태가 어떤 그 대북 사업을 통해서 기업을 성장시키려 하였던 이런 목적,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가졌던 어떤 정치적 목적 이런 것들도 충분히 그 부정한 청탁의 범주 안에 일종의 묵시적 청탁의 범주 안에도 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한다면 충분히 제3자 뇌물죄도 적용할 만한 사안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제3자 뇌물죄면 북한 압수수색 합니까? 우리 검찰이 입증해야죠. 우리 검찰이 저는 입증해야죠. 네. 윤석열 검찰이 상당히 당황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가지고 정말 가열차게 2년 넘게 했는데 네. 개수로 도저히 안 나오니까 방향을 확 틀었어요. 틀었는데 저 역시 제3자 뇌물죄로 해서 어떤 걸 입증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전 앞선 기사에 나온 그 쪼개기 밀반출 네네. 정확히 제가 작년 9월에 본 기사입니다. 네네. 그 기사가 일제히 나왔어요. 검찰발 기사로. 당시 기사의 내용은 뭐냐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했다. 네. 그거는 MOU를 체결하면서 전달을 했고 이거를 밀반출했다. 그러니까 앞서서 나온 것처럼 그 돈을 뺀 것 같기는 맞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좀 차분하게 오래 보면은 김성태 전 회장이라는 사람이 북한과의 뭐 히토류나 광물 사업권을 꺼내가지고 돈을 실제로 많이 벌 목적도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주가 조작을 하려는 목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그전에도 주가 조작 사건으로 뭐 실형 비슷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발표 이후에 계열사 주가가 뛴 거 보면은 그런 오더도 숨어 있지 않았겠느냐. 근데 결과적으로 뭐 이게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드러날 것 같은데요. 이런 돈들 보면은 저는 예전에 저랑 뭐 친했던 방송국 간부들 얘기 들으니까 북한에서 영상을 찍을 때도 급행료 비슷한 걸 요구를 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김성태의 쌍방울도 북한과 사업권을 따기 위해서 뒷돈을 준 것 같아요. 이게 이른바 얘기하는 800만 달러 같은데 이 부분은 검찰이 저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하다가 변호사비 의혹 사건에 틀이 무너지자 이걸로 확 방향을 바꿨는데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좋겠고 이거 하나 붙이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그 북한하고 접경 지역이 가장 넓은 데가 강원도가 아닙니다. 네. 경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경기도 지사 모든 지사들이 네. 접경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대북 협력 예산을 제일 많이 편성을 한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 출신들의 경기도지사들이었다. 그러니까 아니 무슨 알겠습니다. 2심 때 당선 무효 나온 경기도지사가 대선 플랜을 북한하고 짜고 김성태를 위해서 하고 짜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저 이건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종의 뒷돈을 준 게 한 800만 달러쯤 되는데 그걸 검찰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수사가 막히자 그걸 이재명 대표 쪽으로 붙인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방북 대납 의혹이죠. 그러니까 방북 방북 대납 의혹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겠죠. 아마 북한이 압수수색이 안 돼서 그러나 모르겠어요. 개인의 의견이라 생각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글쎄요, 그럴까요? 변호사비 대납 의혹만이 아니라 이 대북 송금 의혹은 기억하시다시피 수개월 전부터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또 김성태 전 회장이 태국에서 귀국 조치가 되면 바로 드러날 것이다라는 그런 보도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민수 대변인 말씀대로라면 김성태 전 회장이 혼자서 선양에서 이종혁을 만나서 혼자서 북한 인사들과 개척을 했었어야 됐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거기에는 많은 경기도 쪽 사람들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이화영 평화부지사예요.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혁혁한 그런 이 주도하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이화영 부지사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네. 뭐 때문에 바로 쌍방울로부터 그 현직에 있은 킨텍스 이사장으로 존재하는 그 시간까지도 불법적인 그 카드, 그러니까 이 법인 카드를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문제들 이렇게 엮여졌고요. 평화부지사만이 아니라 아태협, 지금 아태협이라는 단체를 급조해서 만들어서 경기도에서 예산을 몰아줍니다. 이건 어디서 드러나면 경기도 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의외로게 계속 나와요. 뭐냐면 이게 지금 아태협이 도대체 어떤 단체냐, 성과도 없는데 왜 여기다 예산을 몰아주냐라고 질타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런 아태협에 쌍방울이 사무실을 그냥 꼭 무상으로 대여해 주고요. 또 지금 이해찬 당대표가 이재명 지사의 손을 들어주는 계기가 됐던 게 2018년 11월 16일 아태협 대회입니다. 킨텍스에서 그 대회를 누가 돈을 내죠?
쌍방울이 다 냅니다. 그렇게 연결돼 있는데 지사가 나는 쌍방울을 모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경기도가 지금 그 함께 엮여져 있는데 독자적으로 이렇게 그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했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